신차가 출시되어 제조사가 발표한 공식 이미지나 광고에 나오는 휘황찬란한 차량의 모습은 차를 살 생각이 없던 소비자들도 당장 차를 사고 싶게 만들어버립니다. 구매의사가 생긴 소비자들은 차량의 시작가를 보며 이 정도면 꽤 저렴한데? 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차량의 시작 가격은 아무 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소위 깡통 모델로 소비자들이 광고에서 봤던 차량이 되도록 사려면 시작가에서 적어도 소형차 한 대와 맞먹는 가격의 옵션들을 추가해야 됩니다. 이렇듯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의 옵션 장난질은 신차가 출시될 때마다 비일비재해 왔습니다. 최근 이 사진 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 사진 하나로 동호회나 커뮤니티에서 말이 많다고 합니다. 기아 신형 K8의 실내 사진인데 이 사진 하나 때문에 K8은 무조건 풀옵션으로 사라라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방금 보신 사진은 K8 깡통 모델의 실내 사진입니다. 깡통 모델에는 디지털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며 8인치 디스플레이가 사용된 것 같죠?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풀옵션 모델이 12.3인치 디스플레이에 비해 베젤이 두껍게 자리하며 디지털 클러스터와의 공백도 상당해 여백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하위 트림 모니터 실하냐, 하위 트림 사이에 핸드폰 거치대 놓으라는 기아의 배려인 듯 깡통차는 차 같지도 않더만 옵션 안 하면 또 그랜저처럼 스티로폼 넣어주려고 만들다 말았네 또 태평양 베젤, 투싼 깡통보다 더 선 넘네 등의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티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아차가 발표한 공식 이미지 실내 디자인만 봤는데 이건 당연히 풀옵션 K8의 실내였죠. 이렇게 나란히 두 사진을 놓고 보면 차이가 확실합니다. 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식 이미지가 아닌 포착 사진으로 놓고 비교해도 차이가 많이 나죠. 이 때문에 K8은 무조건 풀옵션 사라, 디스플레이 옵션 꼭 추가해라 의 반응과 동호회에서는 중간 트림, 중간 옵션 생각했는데 무조건 옵션 더 넣어서 사야겠다라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한 게 있죠. 풀옵션 차량으로 광고를 한 기아의 잘못일까요? 나오기도 전에 풀옵션 사진만 보고 기대한 소비자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이걸 이용해 기사를 쓴 언론의 잘못일까요? 사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유독 현대기아차가 옵션 장난질이라고 욕먹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이건 뒤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아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사들이 신차를 광고할 때는 풀옵션 사양으로 홍보를 합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기업이 광고에 아무것도 없는 깡통 모델로 광고를 하나요? 풀옵션 차량을 이용하는 광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광고에 나오는 풀옵션의 모습과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똑같은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섞이게 되면 소비자들은 풀옵션의 화려한 모습과 기사 타이틀의 K8은 합리적인 가격의 차라는 인식이 합쳐지게 되고 내가 실제로 사려는 K8의 실물을 보고는 기아가 또 뒤통수를 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광고라는 게 원래 좋은 건 최대한 강조하기 때문에 가격은 당연히 깡통 모델 가격으로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광고 마케팅의 일종인 것이죠. 앞서 말한 현대기아차가 옵션 장난질이라며 유독 욕먹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패키지 옵션에 맛을 들었죠. 예를 들면 나는 나파가죽 시트가 필요 없는데 내가 필요한 반자율 주행 옵션을 추가하려면 나파가죽 시트가 묶여있는 패키지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든지 K8 풀옵션 사양처럼 멋있는 디지털 계기판과 거대한 센터 디스플레이를 옵션으로 넣으려면 뜬금없이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까지 묶여있는 패키지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물어보나 마나 이번 K8도 그렇게 옵션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옵션이라는 게 소비자 마음과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이게 곧 국산차의 가장 큰 강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선택의 자유가 아닌 상술로 느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옵션들의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아마 이번 K8도 넣을만한 옵션을 다 선택하다 보면 제네시스를 가격으로 씹어먹어버리겠네요. 마케팅과 판매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소비자가 직접 상술이라고 체감하는 순간 그건 완벽하게 성공한 마케팅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K8도 디스플레이 옵션에 프리미엄 스피커라든지 고급 가죽 시트라든지 이런 옵션들을 같이 묶어놓으면 분명 소비자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그랜저 3.3 모델의 풀옵션 가격은 4,663만원으로 그랜저 가격으로 예상할 수 있는 K8의 풀옵션 가격은 이보다 더 비슷하거나 조금 더 상승할 전망입니다. 그랜저에 들어가는 12.3인치 LCD 클러스터의 옵션 가격은 88만원으로 K8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옵션 가격도 이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을 전망입니다. K8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는 소비자분들은 이 디스플레이 옵션만큼은 꼭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깡통 실내 사진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신차가 출시될 때마다 각종 SNS나 커뮤니티에서는 가장 필요한 옵션만 골라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현명한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그리 쉬운 상대가 아니죠. 옵션질의 원조인 포르쉐도 울고 갈 정도의 넣을 수밖에 없는 옵션표를 만들어내며 매번 소비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신형 K5만 봐도 3천만원 중반대 차량에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을 안 넣으면 ABC 필러가 플라스틱이라는 선례는 이미 유명하죠.
K8의 깡통 실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내만큼은 풀옵션으로 구성하는 게 현명할까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